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한내기입니다. 요즘 경제 위기로 말이 많은데 무엇보다도 빚이 있는 자산 시장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활동한 2021년부터 상담 오시는 분들에게 빚이 있는 시장, 부동산 시장에서 빚이 가장 많은 재건축하고 갭 투자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제로 재건축과 전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은 왜 재건축 시장이 앞으로도 가망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다음으로 이어질 재건축에 대한 정보도 꼭 같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갭 투자는 쳐다보지도 마라. 자, 이 두 시장의 공통점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빚이 많은 시장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금리가 지금 정상화되고 있는 거예요. 초저금리에서 정상화되는 이 시점에서 재건축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앞으로 다시는 오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가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걸 첫 번째로 지정했느냐? 자, 이번 정부에서 공급 정책을 얘기할 때 가장 힘을 쏟는 게 하필이면 이 재건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건축이 가장 이번 정부에서 밀어주는 사업 같기는 한데, 자, 이게 3월 달에 나온 정책입니다. 보시면은 자, 계획은 그럴듯해요. 자,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추진 단계. 자,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크게 표시된, 이렇게 크게 빨갛게 표시된 이거대로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계획은 누구나 그럴듯하죠. 근데 막상 실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나온 정책을 보면은 결국에 이 정책들이 지원해 줄 수 있었던 거는 딱 이렇게 사업 준비 부분, 정확히는 이 승인이 나기까지 시간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물론 안전진단이 가장 클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게 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승인 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솔직히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승인 나는 게 그렇게 어렵냐? 아니, 그냥 집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자, 이 재개발, 재건축 딱 되는 거 보시면은 원래 이렇게 집이 쬐끄맣던 게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 융종률이 높아진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기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차가 더 많이 다닐 거 아니에요. 차가 더 많이 다니면 교통 부분, 이 부분 때문에 길 넓히거나 이런 것도 생각해 줘야죠. 자,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이 전기, 선, 어디서 이제 고압선을 더 많이 끌어와서 이전보다도 전기도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는 이제 여 밑에서는 자, 어디에선가 물 끌어와야 하고 또 오염된 거 배출해야 하잖아요. 자, 볼일 보고 물 안 내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교통, 전기, 상하수도, 그냥 집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건물만 새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그저 낙후됐다고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고려해 볼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해서 그저 빨리 통과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을 정부가 빨리빨리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 솔직히 지금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냐? 자, 어떻게 어려운 상황이냐면은, 자, 앞으로 서울 수도권은 이 인프라가 진짜 포화 상태예요. 최근에 평택, 용인 반도체 개발도, 그 다음 고양, 킨텍스, 인천 이 곳곳도 어쩔 수 없이 개발 멈추거나 지연되는 곳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내가 No! 투자했던 God, 곳이 please, no! 개발이 멈췄는데 10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진행된다고 할 때. 그러면 10년 동안 기다리다 보면은 그냥 무산되는 것도 많거든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자, 이번 재개발 재건축 말고도 12월에 자, 올 한 해 동안에 대한 그 부분을 유튜브로 정리해서 올릴 텐데요. 그 부분에서 얘기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9월 7일에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이후에 9월 하순쯤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뭐 이런 부분에서 3년 정도 단축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이제 3년 단축되는 것도 대단하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신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정부는 이만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 자, 이거 진행하는 회사한테 신탁 말 그대로 맡긴다라는 겁니다. 정부는 이만큼 하고 무책임하게 이제 맡겨버린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근데 물론 이제 맡겨버리면은 좋은 게 뭐냐면은 자, 여기 재건축 당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들이 이제 의견 맡겨버리면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닌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이거 맡겨버리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 권리를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자, 의견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건 뭐냐면은 잡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다른 소리가 안 나오고 오로지 진행할 수 있는 한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죠.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들 이거 맡긴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그냥 죽여야 돼요. 자신의 의견을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자, 이게 마냥 좋은 거라고 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빨리 진행된다고 좋냐. 자, 이게 어떻게 해서든 정부에서 빨리 승인나게 해줬어요. 자, 그렇게 되더라도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제 공사하는데 아무리 빨려도 2년 걸린다고 해서 자, 못해도 7년이에요. 자, 정부 말대로 이제 의견 맡겨서 통일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해든 아니면 진짜 주민들이 하나로 뜻이 일치 단결해서 보통 신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인데 자,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진행되는 게 7년이에요. 자, 이쪽 부분으로 나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자, 이게 진짜 빨리빨리 진행됐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말 그때부터 했던 게 13년이에요, 평균이. 그러니까 진짜 간소화해도 진짜 빠른 게 7년이거든요.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냐면은 자, 마찰이 없나요? 조합원 건설사 이거 하는 동안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분담금 분양가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No! 자, God, 그러다 please, no!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혹은 저 같은 전문가나 법률에 굉장히 빠삭한 변호사가 이 조합장을 하더라도 감옥에 가는 일이 부지기수고요. 그 다음에 진짜 재건축하면 늙어 죽는다고 재건축하면 늙어 죽는다고 진짜 40년째 그대로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만나봤습니다. 제가 직접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이 굉장히 진행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가 진행됐다고 해서 자, 작년에 굉장히 아주 끝장나는 일이 있었죠. 자, 둔촌주공 공사 중에 아이고 못하겠다 돈 더 내놔라 분담금 더 내놔라 유치권 행사해버렸죠. 공사 멈추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둔촌주공 살리기 한다고 정부가 온갖 규제를 넣어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또 잘 되느냐. 자, 최근에 여기 둔촌주공 기사 한번 볼까요? 자, 둔촌주공 기사 한번 보면은 자, 최근에도 보면은
학교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죠. 자, 이게 뭐냐면은 건설하는 도중에도 계획이 얼마든지 변경되고 진행이 느려지고 문제가 나고 말썽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둔촌주공이 아니라 재건축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재건축이 40년도 걸린다는 이유가, 자, 보통 재건축이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힘들게 승인 인가가 나요. 이게 호재잖아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되죠? 그 지역 땅값,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가 늘어나잖아요. 쉽게 얘기하자면 투기판 됩니다. 자, 투기판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문제는 보상이에요. 보상. 자, 보상할 돈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가격이 상승하면은 보상할 돈이 많아지니까 공사비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가격이 주변 아파트 가격 오를 때까지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야지만 결국 공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가 충분히 수익 날 때까지 이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자, 그 다음에 공사 시작 때도 분담금 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승인인가 이런 게 결국에는 공사비 부담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40년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 통상 공급자하고 수요자 원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원래 재건축은 원주민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제 자기들 권리도 얘기하고 이 사람들 편의도 봐줘야 하니까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무리 없이 진행되려면은, 자, 주변의 집값이 결국에는 많이 상승해야 돼요. 자, 건설사가 왜 건물을 더 높게 지으려고 하냐면은, 자, 분양을 해야지 돈을 벌거든요, 건설사는. 그러는데 분양을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돈을 준 거 갖고 공사까지 하려면은 공사를 하고 이 사람들 거 떼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내려면은 이게 쉽냐라는 거죠. 주변의 집값이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자, 우리도 이거 지어도 이 사람들한테 받은 돈 갖고 충분히 이거 해결해주고 이사비, 이주비 이런 거 다 해결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 건설사도 이거 하는데 들어간 돈 해서 이득 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게 되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죠. 보통 누가 분담금 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높은 분양가를 받으면은 이런 문제들이, 공사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게 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해결됐던 시점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때뿐이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재건축이 절대 될 수 없다, 앞으로도 전혀 가망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최근 재건축에 어떻게 됩니까? 분담금 문제. 이 3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 막 지금 재건축 단지들 다들 안 돼요. 분담금이 집값이 5억인데 분담금 5억. 결국 새집 10억짜리 새집 사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낡은 집 샀는데, 자, 비싼 집 받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이거 집 새로 지으면은 이 집 수리비, 새로 집 짓는 비용 누가 내야 돼요? 집주인이 내야 하는데 이런 거 안 내고 할 수 있었던 게 건설사가 이득을 봐야지 그거를 안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들이 우리 이거 재건축 못하겠다, 주민들이 자기가 이제 진짜 로또는 옛말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못하겠다라면서
재건축 하지 마라 현수막 거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대통령 동안에 왜 됐느냐? 자, 박근혜 정부 빚내서 집 사라 2014년 이후부터 윤석열 정부 22년 7월까지 한 번도 금리가 2%를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들 투자에 미쳐 있었어요. 자산시장 집값 상승, 특히 코로나 사태 때 0% 금리인 2019년부터 2021년 집값 상승률 엄청나게 높다고 문재인 정부 아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자, 그 시점 재건축도 뭡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빚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시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재건축이 되려면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건축 진행하는 비용들 조합원들 뭐 월급이라든가 그다음 건설하는 자재 그 일꾼들 비용 이사비 이주 철거비 다 어디에서 나와요? 일단 재건축 지역에서 담보 그 땅 갖고 담보 잡아가지고 PF 일으켜서 은행에서 돈 빌려서 하는 건데 아니 금리가 이렇게 싸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2%를 넘겨본 적이 없잖아요. 2%를 넘겨본 적이 없으니까 은행이 아니 은행이 이렇게 싸니까 건설사들이 적은 비용밖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을 상대적으로 내기 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재건축이 이루어지려면은 자, 금리가 낮았어야 하고요. 그 다음 적은 부담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 낮은 금리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고 주변 집값 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분담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건데 자 다시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 겁니다. 재건축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2014년부터 2021년 같은 시기는 다시는 오지 않기 때문에 자 화를 면하려면은 재건축은 제가 쳐다보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늘은 재건축 시장이 왜 가망이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이번 정부가 재건축을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까지도 재건축 투자에 대해서 상담 오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도 이제 재건축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었는데요. 제가 2021년부터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재건축 값 오른다고 재건축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발에 불이 났을 테고 그 중엔 상계동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 얘기 듣고 투자 안 하셨다면 지금 정말 화를 면하셨을 거예요. 재건축은 이제 정부가 밀어준다고 했으니까 승인이나 인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될 것처럼 얘기는 하겠지만 건설사가 이제 비용의 문제잖아요. 금리 문제든 혹은 분담금 문제든 이제 분양이 잘 돼야 하는데 그런 것들 다 감수하면서 이득 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공사 건설사 구하기 어렵다라고 굉장히 지금도 기사가 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승인 나고서 20년, 30년 얘기 나오는 게 다시 그게 정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일어날 일이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국가가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는 그런 곳이 있다면은 아주 일부일 겁니다. 아주 일부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된다는 그런 확증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일기 신도시도 진짜 일부만 조금 어떻게 보여주시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 찍은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도 재건축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이 제 유튜브 좀 널리 알려주셔서 재건축 하시려는 분들 진짜 앞으로 크게 화를 당하실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화를 면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정말 이 동영상 찍은 게 굉장히 보람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끝까지 이 동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밑에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 주셔서 앞으로도 이제 전세 갭 투자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부자 되는 투자법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얘기할 테니까요.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서 꼭 그런 정보 얻어가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12월 중으로 2023년 한국 부동산 품종류와 앞으로 세계 경제 흐름의 분석과 예측을 총 7편에 걸쳐서 유튜브에 올릴 예정입니다.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면은 크게 화를 당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중요한 정보들 끝까지 챙겨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